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또 미인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예,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가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드렸고 그중에 4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윤 후보님이다. 최근에 2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아니면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47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쓰겠습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안철수 후보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참 윤 후보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우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핵 공유와 확장 억제 차이입니다. 사실 확장 억제가 윤 후보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것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핵 공유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마지막 보시면 지금 북핵 대응력이 미지수일 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썼던 것이 바로 확장 억제이고요. 지금은 이제는 이미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평화적인 그런 그 핵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핵 공유를 제안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이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세계에서 2곳 이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가용한 것은 여기 주한미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그 대책이 있는지 그걸 윤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 지금 35초밖에 없어서 심상정 후보 발언을 먼저 듣고 같이 대답해 종합해서. 주시죠. 예. 네. 네, 우선 안철수 후보님이 자꾸만 핵공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핵공유의 어떤 모델로 이야기된 게 나토식 이제 핵공유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이후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핵공유 부분은 결국은 그 운영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튼은 결국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 핵의 어떤 사용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유형의 핵공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나토 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공유 방법은 나토식의 핵공유가 아닙니다. 나토식의 핵공유라는 것은 전술 핵을 독일이라든지 그 유럽 나라 안에다가 반입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서로 합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우리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전술 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한미 동맹 체제의 그 한미 동맹 자산으로 지금 이미 시스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그게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끌어올려서 한미 핵공유 협의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이죠.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 그건 좀 제가 불가능하지 나중에 이제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에 이제 선제 타격 이어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 자꾸만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복 능력에 중심을 두자고 하니까 뭐 공격 온 다음에 맞은 다음에 때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군사 전략 차원의 이해가 좀 저는 부족하신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보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쪽에 공격을 받고 사후적으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한미 동맹 확산 억지력을 충분히 그 억지력을 볼 때 핵을 사용하면은 공멸한다는 것을 저쪽에서 인식하도록 해서 그 핵 사용을 사실상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억지력이거든요. 그래서 냉전 이후에 평화 체제가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선 이제 그 점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축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아마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선제 타격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액체 연료 그다음에 고정 발사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고체 연료에다가 다 이동식 발사식으로 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KMD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까 초음속 미사일 이야기 하셨는데 초음속 미사일 시대에 지금 사실 지금까지 준비한 것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 차원의 핵 확산 억지력 이것과 우리 국내의 말하자면 억지력을 합칠 때 충분히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핵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 핵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핵을 사용할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이재명 후보.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 조금 덜어드린다면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하고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세계 최강의 제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유일한 동맹 관계로 서로 잘 받쳐주고 있고, 우리 한국의 군사력 규모가 전 세계 6위인데다가 이제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쟁의 위기, 군사적 갈등이 커지면서 이 경제의 타격이 너무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드 배치 운운하는 바람에 사실 중국에 투자한 업체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제 타격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결국은 한반도에 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시작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런 정치권에서 잘 조정하고 또 그런 과격한 언사들을 좀 자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국형 사드라고 해서 LSM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2, 3년 내에. LSM2입니다. 네, 2까지. LSM은 아닙니다. 네, 1도 있고 2도 있고.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이미 1은 실전 배치가 2, 3년이면 된다는 거고, LSM2도 이미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고고도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사드 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 안보적 효과가 매우 적다. 두 번째는 국내 방위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55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한 것이 수도권 방어죠. 근데 수도권 방어는 대부분이 이렇게 고고도 미사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방사정포라든지 또는 짧은 거리에 미사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방사정포들을 막고, 그 다음에 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뭐 패트리엇이라든지 또는 천궁2, 천궁3 이런 것들로 다 막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윤 후보께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시간은 있으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대한해협으로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상정 후보 얘기 먼저 먼저 듣고 갈까요? 말씀하시고. 저는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신청 안 하셨고요. 그럼 제가 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작할까요? 예.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후보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18초 남았습니다. 예.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부 떼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